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몬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영등포구, 성동구 같은 서울시 핵심 지역 정비사업 예정구역 세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만큼 정치적인 논리로 흔들릴 수 있는 모아타운 사업을 제외하고 도정법에 근거한 재개발,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들로만 선정해 봤고요. 이 구역들 중에서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구역도 있고요. 또 동의율이 입안 가능 동의율인 50%에 근접한 구역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선점하면 토어제 없이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구역들이죠.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최근 들어서 지구 지정한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장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단 신통기획의 재개발이 작년 연말부로 8군데가 추가되면서 총 후보지가 144군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최근에는 이제 신규 구역 지정은 약간은 시들하지만 지금까지 구역 지정된 게 공모로 지정된 게 89군데, 주민 제한으로 바꾼 이후에도 무려 2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서울시에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 선정구역 144군데의 대지 면적만 더하더라도 무려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자도 약 30만 평이니까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 선정구역만 신도시 하나가 넘는, 신도시 하나 입주 물량을 넘는 수준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여기다가 최근에 동의석 얻어서 주민 이반 과정까지 거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을 합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구역이 면적으로 따지면 650만 제곱미터, 약 200만 평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합치게 됐을 때 서울시 전체 대지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 85km제곱미터는 한 8,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 수치의 무려 10%에 근접한 면적이 지금 이미 구역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2종 일반 주거지역만 따로 분류를 했냐면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지는 2종을 3종으로 바꾸는 사업지가 대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1종에서 2종 혹은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3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전체 면적에 지금 이미 구역 지정이 된 지역만 하더라도 무려 10%에 달하더라. 거기다가 이 2종 중에서는 아파트 부지도 있을 거고요. 또 도심복합 같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도 있을 거고요.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계산했냐면 지금부터 신규 추진해서 구역 지정이 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모아타운만 제외하면 대부분 토지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사업장을 미리 선점하는 게 기주택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도 유리할 거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지방에 거주해서 서울에 거주하실 수 없는 여건인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예정지가 100% 맞다. 그렇지만 이 예정지 중에서도 우리는 상급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상급지 세 군데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되는 그 추세 자체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이제 사업성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역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중에서도 신길 도림 일대 신규 구역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죠. 그 중에서 제가 구역 지정 전에 소개드렸었던 이런 여의대방 신통 아니면 신길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장미마을 신통 이런 지역들이 이제 하나씩 다 구역 지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토호제가 다 걸리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정말로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구역 지정된 지역들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매물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구역 지정 전과 후가 가격이 거의 한 2억 이상씩 점프를 다 했고요. 그리고 또 매물 자체가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이 지역 자체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서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다세대의 비중이 다른 강남권 택지나 용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신길 16-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10,000평에 달하는 사업 부지 중에서 다세대가 실제로 2개에서 한 3개 동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고 또 매물이 아예 전무에 가까운 수준 아예 없거든요, 매물이. 그래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선점만 하더라도 구역 지정과 동시에 2억대, 3억대 프리미엄이 한번 껑충 뛰는 효과를 먼저 받고 나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릴
소개해드릴 지역은 예전에 제가 한 차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마포구 성산동 일대입니다. 이 삼각형 벨트 속에 성산시형이라고 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가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다는 얘기는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 속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여러 차례 할 거고요. 이 시공사 선정 지금 총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장 가보잖아요. 모든 시공사가 여기다가 플랜카드 다 걸어놨습니다. 조합 설립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들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성 좋은 사업지가 바로 이 성산시형 재건축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마포구 가격 자체가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뛰어버리니까 성산시형 같이 이제 외곽 쪽에 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었던 이 재건축이 강북에서 손꼽히는 재건축 사업성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와 성산시형이 강북 지역의 가장 베스트 사업성을 보이는 재건축 사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거의 5,000세대급의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벨트 속에 신축 아파트 자체가 특히나 또 대규모 단지가 없었다 보니까 정말로 이 입지적인 가치를 전혀 증명받지 못했었던 지역인데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산동 모아타운, 여기가 아주 초창기에 지구 지정된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구역별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한 단계까지 그러니까 단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그런 모아타운이고, 중동 모아타운도 학교 부지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사업 부지는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장, 거기다가 또 이제 성산 아파트가 SH 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작년부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재건축 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이 전체 넓은 부지가 다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지들인데, 그 속에 가좌역세권 재개발 추진했었던 요 사업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세권 재개발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다가 물건을 선점해두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서 대지 단가 그리고 기존의 물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대장 홍대선이 최근에 착공을 했죠. 대장 홍대선의 유일한 신규 역사가 여기 성산역에 생길 예정인데 이 성산역과 더블 역세권입니다. 가좌역과.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그 파워가 약한 경의중앙선 한 개 역만 있다면 이 가좌 역세권 재개발이 완성될 쯤이면 사실은 성산역 개통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역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의 역세권 재개발이다. 그러면 또 장점이 뭐냐면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400%만 아니라 500%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성 점프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동구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점프한 이 세 군데 구죠.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그 중에서 성동구의 노도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이 가다 말다 했었던 구역이 꽤 많거든요. 첫 번째가 금호 22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지입니다. 그리고 23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까지 앞뒀었지만 반대 동의가 간당하게 30%를 약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민간 사업으로 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이제 반대가 약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면부 금남시장 가는 쪽이 평지이면서 상권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과 반대가 약간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 여기 있는 금호 22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시면요, 이 경사가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해요. 신금호역 가는 이 경사가. 그래서 금호 16구역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22구역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도 이제 신통기획 다시 동의서를 걷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지로 봤을 때 주변 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무섭게 치솟았냐면 20평대가 20억을 넘었어요. 20억. 5구짜리 사이즈가 최근 실거래가 20억을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평대는 이제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 가격과 거의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게만 되면 사업성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금호 21구역 지금 프리미엄 무섭게 달아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도심복합 사업이지만 이 약수역 인근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무주택자들이 한 회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거의 유일하게 도심복합 사업장들 중에서도 거래가 좀 활발한 그런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응봉동 보면 모아타운도 있고요. 한강변 단독 재건축 사업장도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남아있는 노후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민간 사업으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구역의 데이터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 노후도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이슈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모아타운은 제외하겠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지역들은 모든 구역들이 노후도가 30년 기준에서 60%를 넘어선 구역들이라 신통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자 역세권 재개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하다못해 공공재개발, 뭐 도심복합사업,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를 충분히 갖춘 상태다. 근데 이제 당연히 조합원 개개인한테 이익이 되는 민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조합원 수의 비중을 한번 보면 이건 이제 초기 동의율이 나올 확률과 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 사업성 추정,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분양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추정하는 그 목적으로 제가 조합원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신길 16-1은 압도적으로 단독 조합원 수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지분조합원 2동에서 3동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다세대 가진 분이 정말로 적습니다. 왜냐? 이 전체 대지가 평균적으로 35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35평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세대를 건축 설계 뽑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땅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독 위주로 노후도가 찰 수밖에 없었고 다세대 비중이 정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그런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자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당연히 다세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역세권이고 또 다세대가 지을 수 있는 필지 사이즈였고 또 다세대를 지었을 때 분양성도 나오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대 비중은 높지만 아무래도 역세권 재개발인 만큼 이 지역은 용적률을 40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구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수가 좀 많더라도 임대를 조금 더 많이 기부 체납하면서 일반 분양분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뽑아낼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사업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보면 2종 이상의 용도 지역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입지로 봤을 때 이 3개 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됐을 때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금호 22구역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가 이미 20억대를 30억대 가깝게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압도적으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면적이 넓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고바위가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전체 대지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종에서 2종 7층 건너뛰어서 2종까지 가는데 최근 들어서 기부 체납 비율을 10%로 통일은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3종까지 가기에는 기부 체납을 왕창 더 하거나 아니면 2종인 상태에서 용적률을 조금 더 적게 적용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금호 22구역이 약간은 2종 혹은 3종으로 구성된 사업장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전체 대지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 10,000평 정도 이상은 돼야 1000세대급 이상을 노려 봄직한 대지 사이즈인데 여기는 이제 10,000평에는 못 미칩니다. 한 알대지 면적만 한 6,000평에서 7,000평 정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대규모의 단지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에 치중한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합원 구분별 평균 대지 면적을 보더라도 신길 16-1이나 금호 22구역 같은 경우는 30평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더 심각했었고요. 가자 역세권 재개발 사업장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60평에 가까운 대지와 30평대 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한 추정치로 이제 비례율을 한번 뽑아봤는데 신길 16-1구역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체 대지 11,000여평이고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구분조합원이 한 33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뭐 한 개, 두 개 동 늘어나더라도 뭐 노후도가 깨진다거나 사업성이 틀어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임대를 많이 뽑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조합원분보다 많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고 비례율로 따지면 거의 140%에 가까운 비례율이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손꼽히는 사업성을 보이는 게 바로 신길 16-1구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자 역세권 재개발은 초기 추진했을 때 이 추진체에서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계산해서 이 사업 수지를 짰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 너무 건폐율이 높아질 우려도 있고 또 초고층으로 가더라도 공사비 상승 같은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그냥 얌전하게 400% 정도만 적용을 해서 기부채납 많이 뽑고 또 시프트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를 무려 600세대가 넘게 뽑아서 사업 수지 분석을 했더니 여기도 조합원 수가 800한 중반 850여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일반 분양 수준이 한 20평대 기준으로 400세대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상당히 준수한 사업성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례율 추정치를 계산해 보면 한 130%대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금호 22구역도 한번 샘플링을 내봤더니 전체 대지 사이즈가 한 5,000평 정도에 달하고요. 이 5,000평을 한 220여 명 정도께서 나눠가지고 계시고 임대가 한 70세대, 임대 70세대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일반 분양일 텐데 일반 분양이 한 150세대 정도, 150에서 한 160세대 정도 계산되는 걸로 봐서 사업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나오는 작은 일반 분양을 무지하게 비싸게 분양해도 충분히 잘 팔리는, 최근에 이제 신당 8구역이 이주를 다 끝냈기 때문에 신당 8구역 일반 분양하는 가격 보면 대충 이제 사업 수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게 일반 분양이 나오더라도 사업성이 나쁠 수가 없는 그런 구역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그리고 2026년도에 어떤 식의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 최상급지가 될 지역에서 예정지인 상태에서 토어제 없이 갭 투자하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래서 거주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토어제 없이 추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거주일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걱정이 된다,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묶으면 되거든요. 주임사 묶어서 거주일 주택에 대한 비과세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 그리고 집값이 폭발하는 지역은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서 바로 옆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의 프리미엄이 확 쫓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프리미엄을 미리부터 먹으면서 출발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이런 예정지 투자일 것이고, 또 비상급지에 내가 만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너무 상급지 위주로 달아나다 보니까 상급지 갈아타기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급지와 비상급지 벌어지는 이 갭을 재개발 투자, 상급지에 있는 재개발 투자로 해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때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제 조금 더 구역이 지정이 돼서 단계가 나갔다, 종합 설립 인가 단계만 나가더라도요 최소 투자 금액대가 7억에서 9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 금액을 미리부터 드리는 것보다는 2억대 투자로 예정 구역을 선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오늘 소개드렸었던 신길 16-1구역, 그리고 가자역세권 구역, 금호 22구역, 이런 구역들에다가 투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전화 주셔서 2억대 투자로 초상급지가 될 지역을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